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제가 이 역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사주를 감명하면은 점쟁이라고 해가지고 좀 무시하고 천격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일본 사람들이 정신문화 말살 정책을 하면서 식민지 정치하에서 조선 민족이 머리가 좋아지고 지능지수가 높아지고 우수한 인재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식민 정치에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역학을 천격시하는 의식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조선조 시대나 중국 동양권에서는 대학자나 큰 스님이나 이 정신문화 인문사회 계열에 있는 원로들은 다 영리학자입니다. 우리가 공자를 비롯해서 노자나 장자나 그리고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나 강태공이나 중국 당대 유명한 참모 전략가들은 전부 영리학자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때 주역에 통달하셔가지고 육효점을 쳐서 전쟁에 이기는 승리의 캐가 나오면 전쟁을 하고 전쟁에 불리하면은 참전하지 않는 그런 육효점을 친 기록이 난중일기에 나옵니다. 옛날에는 정경부인이라든지 상류사회에서는 다 주역과 역학을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전 우리나라에 이런 역학을 천시 무시하는 의식구조를 일반 대중화시켜서 학문으로서의 중요한 것을 널리 홍보해오는 대중역학의 기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문화센터 역학 강의를 시작하면서 숙명여대 평생교육원에서도 역학을 19년 동안 강의를 했고 KBS MBC 문화센터에서도 역학 강사로 롯데 신세계백화점에서도 전부 제가 역학 강의를 시작을 해서 일반 역학의 대중화에 선구적 역할을 해온 한국 역학계의 대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문화센터라든지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독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왜냐? 암기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 암기를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줍니다. 역학은 음양학이에요. 음과 양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1년 4계절에도 봄과 여름이라는 양기가 있고 가을과 겨울이라는 음기가 있어요. 아침에 떼는 연기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저녁에 떼는 연기는 옆으로 퍼집니다. 사람의 성별을 보더라도 여자 남자 암컷 수컷이에요. 성격도 활동적이냐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의존성이 있느냐 이 모든 것이 성격 자체도 음과 양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리적인 신체적인 조건도 뼈가 양이고 살이 음이에요. 남자는 뼈가 많아서 어깨가 넓고 여자는 살이 많아서 히프가 넓습니다. 남자는 근육적이고 여자는 육감적이에요.
이 음양의 개념을 잘 알면서 풀어야 됩니다. 운세라고 하는 건 뭐냐? 기운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적이고 음기를 많이 받은 체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의 기가 들어오는 시기와 계절이 되면은 음양의 조화가 균형을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잠도 잘하고 밥맛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너그러워져요. 그리고 모든 게 긍정적이 되고 조심성도 생기고 안정감을 갖는 평상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 판단을 잘하고 앞을 내다보는 선전지명도 갖게 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지혜도 생기는 겁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살아가는 생활의 이치요, 인생 수업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그런 기초의 학문이 역학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오늘 보는 사주가 56세라면 10년 후에는 66세가 됩니다. 우리 사람은 건망증이 있어요. 착각 속에서 살아요. 내가 5분 후에 죽을 사람이 아들 보고 저 산 넘어 누구한테 가서 돈 받아오라. 5분 후에 죽을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젊은 사람들은 나는 늙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늙어서 병들어 살면서도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56세가 66세가 됐을 때 자기의 상황을 내다봐야 돼요. 인생이라는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실패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반성하고 수양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남명사주 병신일주가 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역학 강의의 대부일 뿐만 아니라 속성으로 알기 쉽게 한문도 많지가 않아요. 22자만 배우면 됩니다. 아주 쉬운 게 역학이에요. 핵심적으로 쉽게 빠른 시간 내에, 요새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왕초보도 기초 실력이 없는 분도 일주일에 1시간씩 열흘만 배우면은 사주를 신수를 볼 수 있는 실력을 제가 개인 교수 특강으로 1대1로 강의를 해주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양사상연구소에 제 명예를 걸고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해서 사주 상담을 할 수 있는 영리사의 자격이 있을 경우에 제가 평가를 해서 자격증을 제가 수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잘 보느냐 못 보느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양사상연구소의 영리사 상담 자격증은 상담사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증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행하는 모든 일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 연락을 아래 전화번호로 상담을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행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주가 병신 일주가 되겠습니다. 병화는 뭡니까? 태양화예요. 화려해요. 사치스러워요. 미술이나 예술이나 연예인이나 디자인이나 변호사나 아나운서나 또 성직자나 정치가나 이런 경우로 많이 나가는 것이 병화일주입니다. 병화라고 하는 거는
우주 만물을 비춰주듯이 인간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전과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사 상담사도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 AI 지능 시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야는 뭐냐? 영리사 상담사입니다. 왜냐? 영리사 상담사는 정신적으로, 성격적으로 운명에 대한 기운의 이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열어주는 운세를 판단해서 그 시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편을 알아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병화는 화려해요. 우주 만물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루에도 태양이 없어 보세요. 참으로 역학이라는 게 신기한 게, 여자나 남자나 병의 날에 태어나면 얼굴이 잘생기고 인물이 잘생겼어요. 그 다음날 태어나면 인물이 좀 못합니다. 하루 전에 태어나도. 그게 기운학이요. 이런 중요한 학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부터 여자가 병화 날에 태어나면은 선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밑에 신이라고 하는 금을 깔고 앉았습니다. 육신으로 화극금이에요. 재물을 깔고 앉았어요. 근데 이게 신은 역마거든요. 역마는 불안정합니까? 그래서 재물 관리에는 역마가 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요소가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돈이기 때문에 재성이 금이면은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돈 걱정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병신은 신금은 뭡니까? 계절로 7월이 돼가지고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이별의 의미가 있어요. 실정을 잘 느낍니다. 모범적이에요. 변덕이 많아요.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차선을 잘 바꾸는 게 역마살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인과 사가 들어오는 인사신 사명살이 들어올 때는 특히 운전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통사고 유발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 역학을 통해서 육효점이라고 하는 걸 쳐보면은 언제 매매가 되고 언제 승진하고 국회의원 선거나 입시에서 당선되고 합격하는가를 딱 보면은 거의 80%가 맞아 들어갑니다. 육효라고 하는 게 주역이 그렇게 신비스러워요. 기운학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계절과 기후의 영향력에 따라서 영혼이 마음의 지시를 내립니다. 예를 든다면 팔자에 재물운이 많다. 그런 사람은 돈을 버는 마인드로서의 돈 버는 길을 가르쳐줘요. 영이. 그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주 팔자는 무신, 기미, 병신, 전유가 됩니다. 사주를 볼 때 첫째는 음양을 먼저 보라 그랬어요. 사주에 화가 둘이고 무토, 기토, 화토는 공종이에요. 화토는 양기로 보게 됩니다. 기는 음이지만은 양팔통 아니에요. 그 토하고 화가 많고 사주에 금이 없고 수가 없어요. 음기가 약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사주적으로 대운의 흐름에서 경과, 신과, 임과, 개가 들어오면은 천간에서 부족한 오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천간은 외형적이고 지지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실소. 외형적인 운세가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예요. 간단해요. 양기가 많은 데다 경신임진은 음기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천간으로 볼 때는 그런데 지지는 어떠냐? 지지는 상황과 환경과 분위기를 얘기해요. 지지는 신유가 많습니다. 금이 많아요. 미토 하나만 있고 금이 3개나 됩니다. 근데 초년에 뭐가 들어옵니까? 계속 금이 들어오잖아요. 계속 금이 들어오고 금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운세가 요때는 어려웠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외형적인 건 좋지만 내용적인 건 힘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사주 감명의 첫째 요소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볼 때 식신상관 아닙니까? 식신상관에 월지에 와 있잖아요. 월이라고 하는 건 직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물운이 좋은 사주예요. 그 밑에 재가 많습니다. 그러면 남자 사주에는 재는 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재다 신약이 돼요. 화생도 설기가 되고 위는 강하지만은. 그럼 재다 신약인 사람은 재를 감당하느냐? 재물에 대한 욕심만 많지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셋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3명의 여자를 탐하고 욕심만 내지 3명의 여자를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되질 않는 겁니다. 이게 재다 신약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뭐가 운이 좋으냐? 금이 많기 때문에 목화가 들어왔을 때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럼 목이라는 게 이제 65세부터 들어옵니다. 65세. 그때부터 능력이 생기고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주 보는 게 간단해요. 그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많습니까? 두뇌가 명석하고 창의력이 있고 임경면이 있고 인간관계 적응력이 있고 재물운이 좋은 거예요. 자유분방하고 간섭받기 싫어해요. 잔소리하는 걸 듣기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사주 자체에서 직장생활이나 조직생활에는 부적합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식신체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조후적으로 봤을 땐 미니까 인수나 이런 사주인 경우에는 인수나 비견급이 들어오면은 좋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신약 사주는 인수 비견이 들어오면 귀인이 나타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갖다가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조에 좋은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면은 운세가 열리는 거예요. 삼국제 유비 현덕이 조조하고 전쟁할 때 지는 전쟁을 했지만은 제갈공명 한 사람을 만나서 총나라 황제가 됐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만나느냐, 인연을 갖느냐, 그 사람과 어떤 유대를 갖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신 일주에 무신, 기미, 병신, 정유에 대한 사주 해설에 대한 감명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